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일상에 큰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소변을 참기 어려워서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린다. 화장실을 가려고 잠을 자다가도 2번 이상 깬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소변이 샌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배뇨장애의 원인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 여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이 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외출이 꺼려지기도 하고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2대의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애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애인데요. 자, 우선 배뇨장애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게 될까요? 예, 배뇨장애란 주로 방광, 요도, 전립선 등의 하부 요로계의 기능적 또는 구조적 문제로 오는 여러 가지 생기는 배뇨 시의 모든 불편한 증상을 배뇨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남성에서는 주로 전립선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에서는 이 방광의 기능적인 자체 문제와 요실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의 배뇨장애 원인이 다른 만큼 증상도 달리 나타날 것 같은데요. 먼저 남성의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선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남성 배뇨장애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이 많은데요.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장기입니다. 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방광 출구가 좁아져서 여러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예,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소변 시작이 느리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기도 하고 소변을 보고 난 후에 남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변이 약하다 보니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출구 폐쇄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방광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2차적으로 과민성 방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남성의 경우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배뇨장애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예, 여성의 경우는 골반과 방광, 요도 주변의 조직이 약해져서 생기는 요실금 증상, 그리고 방광 자체의 기능적 문제인 과민성 방광에 의한 배뇨 증상이 흔합니다. 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성에서는 주로 소변을 하루 8회 이상 자주 가는 빈뇨, 자다가 2번 이상 소변을 가게 되는 야간뇨, 네. 소변이 보고 싶은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참기가 힘든 절박뇨, 실제 참기가 힘들어서 소변을 지리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 재채기나 줄넘기를 할 때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자,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 이 단어 자체로 생각했을 때 방광이 너무 과민해져서 예민해져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좀 어떤가요, 선생님? 예, 과민성 방광의 정의를 보시면요. 이 소변이 보고 싶은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오는 요절박을 주된 증상으로 하고요. 네. 역시 이제 빈뇨나 야간 빈뇨, 그리고 소변을 실제 참지 못하고 지리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증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하자면 별다른 불편 없이 소변이 충분히 오줌을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이 방광의 저장성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앞서 말씀해주신 배뇨장애 증상들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과민성 방광이 흔한 질환이라고 하겠는데 어떤가요? 예, 실제로 과민성 방광은 축농증이나 관절염만큼이나 흔한 질환인데요. 그 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네. 18세 이상 남녀 각각에서 한 10%와 14% 정도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40세 이상으로 한정지어서 보면 11.2%와 18%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대략 환산을 해보면 600만 명 정도가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서 600만 정도라면 10%가 넘는 수치니까 꽤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방광이 과민해지고 배뇨장애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남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요. 네. 여성에서는 이 방광 자체의 기능적 문제나 요실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그 방광은 다른 내장 장기와 마찬가지로 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경계의 이상, 즉 뇌졸중이나 척추신경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이를 따로 저희가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결석이나 염증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차적인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의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선 신경계 문제로 인한 질환이 있을 때도 이 과민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오는 것을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이 배뇨 현상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의 배뇨 중추가 말초신경계인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 흔히 아시는 교감신경은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게끔, 부교감신경은 소변을 배설하게끔 신호를 보내는데요.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의 질환에서는 이 중추신경계의 말초신경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방광이 과민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직장암 수술이나 이 자궁수술 등의 골반각 내의 수술로 인해서 말초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역시 과민성 방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 소변을 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배뇨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배뇨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지금 64세거든요. 예.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려웠어요. 그런데 밤에는 보통 4-5번 정도 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소변을 참으려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뭐 다른 치료는 안 받으셨고요. 예, 저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어머니 말씀하시는 증상이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의 증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요절박 증상이 있으면서 빈뇨와 야간뇨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머니 혹시 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신경계통의 질환이 있으십니까? 예, 혈압은 있습니다. 아, 예, 혈압약 드시는 거 외에는 다른 약 드시는 건 없고요. 예, 혈압약 외에는 그냥 식품 정도로 먹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어머니 증상은 전형적인 이제 이 과민성 방광의 증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예, 한번 인근 비뇨기과 가셔서 예, 예,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하시고요. 예, 예, 나중에 이제 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증상들만 봤을 때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예. 네, 하셨는데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 예. 지금 그냥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제일 불편한 게 야간 놀아예요. 네. 야간 놀 낮에는 뭐 여럿이 놀다가 이러보면은 절대 뭐 소변이 잘 몇 시간이든가 소변이 안 늘었다가 집에 오면 또 갑자기 또 소변이 늘었고. 네. 저녁에는 뭐 어떨 때는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 않고 계속 뭐 똑같도 안 하고 계속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네. 예. 소변을 놓으시는 게 좀 일정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또 자다가도 어떨 때는 한 번 일하고 어떨 때는 2번 일하고 그렇게 할 때. 네. 예, 아버님 저기 연세가 혹시 제가 여쭤봐도 실례가 지금 70입니다. 아, 70세시고요. 아버님 혹시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질환을 진단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좀 뭐 일단 근데 전립선에 낭종이 0.5mm가 있다 그래야. 예. 근데 또 다른 큰 병원에 가서 가니까 그건 아무 이상 없다고 뭐 가라하더라고. 그거는 보통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예. 예, 아버님 전립선 낭종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 제가 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 아버님처럼 이제 야뇨증에 의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실제로도 이 가장 불편한 증상을 하나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야뇨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자다가 여러 번 깨게 되고 항상 피곤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 아버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불편하신 증상들이 있으면 예. 그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물을 좀 조절해 가면서 예. 예, 이러한 증상들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연결된 전화가 또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배뇨장애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저는 원래 67이고, 예. 네. 3년 전에 그 비뇨기과 가서 그 전립선 비대증 그 검사를 받고, 네. 예, 수지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26g이 나왔어요. 예. 전립선 비대증이 26g이었는데, 그때서 처방해주는 약이 배뇨 개선제라는 약만 한 2년을 계속 꾸준히 먹었어요. 네. 먹다가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사를 받는데 작년에 29g으로 늘었더라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예, 거기도 맞습니다. 내나 그 수지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29g을 늘어가지고 이제 약을 다시 다른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요거는 치료제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배뇨 개선제를 먹을 적에는 야간에는 한 2번 정도 이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예. 한 1년 정도 복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야간 배뇨는 없어요. 지금 중에는 막 그대로 숙면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먹고 나니까 괜찮아가지고 요번도 지난달 그 11월 달에 다시 1년째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검사를 했어요. 뇨속도 검사를 하고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이 약을 계속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네. 예, 아버님 그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이 실제로 약물 치료가 일어나는 과정들인데요. 예. 예. 처음에 아마 발견 당시 26cc였으니까 전립선 크기가 그리 크질 않아서 예.
아마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소변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약이 들어갔을 거고요. 예, 그 뒤에 이 추가 검사했을 때 전립선 크기가 한 대략 30cc 정도로 커지니까 예. 그쪽 원장 선생님이 그 전립선 크기를 좀 줄일 수 있는 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야뇨증 같은 경우 처음에 있었지만 약을 쓰면서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방광의 어떤 기능적인 이 어려움들이 다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을 그럼 언제까지 복용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전립선 질환의 특징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차츰 악화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예. 전립선 크기도 다소 좀 커지기도 하고 방광의 어떤 과민성 부분도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약을 이렇게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는데요. 대개는 보면 이제 혈압이나 당뇨약처럼 계속 쓰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약들은 대개 혈압이나 당뇨약처럼 장기 복용 시에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해결되셨나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이 과민성 방광, 배뇨장애가 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과민성 방광은 역시 이제 남성에서는 전립선 질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장기인데요. 네.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러면 방광 출구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직접 자극하다 보니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출구가 좁아진 현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민감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잦은 배뇨나 이 소변이 급한 절방뇨 등의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니까 그만큼 방광이 민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의 경우 같은 때는 이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요실금이 흔한 증상으로 꼽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에서는 남성과는 달리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예, 출산에 따라서 골반 근육이라든지 방광, 요도 주위 조직이 약해지면서 이 과민성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또한 그 출산에 따른 방광 주변의 이 미세한 신경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역시 과민성 방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과민성 방광,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여성은 요실금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뇨장애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민성 방광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예, 과민성 방광의 검사로는 우선 이제 그 주관적인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반 부위의 신체 검사를 우선 시행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2차적인 요인에 의한 과민성 방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요. 배뇨일지 작성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보다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이제 신경계통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 방광 기능 검사인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내가 과민성 방광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인데요. 네. 예, 진료를 저희가 보다 보면 정상 배뇨 횟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주간과 야간을 모두 합쳐서 8회 이하이거나 야간에 1회 이하인 경우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문지 자가진단법에서 한번 보시면요.
하루에 소변을 8회 이상 본다란 1번 항목과 9번 항목 2회 이상 야간에 간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횟수와 야간율을 의미하고요. 네. 2번 증상을 보시면 참지 못한다는 요절박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3번 항목과 4번 항목은 이 요절박 현상에 의해서 네. 이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화장실에 없으면 불안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런 2차적인 어떤 심리적 억제 현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5번, 6번, 5번, 6번, 8번 항목은 이 절박성 요실금 또는 요실금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이제 7번 항목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느냐, 요실금 증상, 과민성 방광 증상에 의해서 실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을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한번 이 비뇨기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진단에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나타난다면 참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또 그 후에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예, 그 과민성 방광이 의심되는 분에서는 보다 이제 정밀한 그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예, 이걸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 방광염이라든지 또는 요로결석과 관련된 그런 2차적으로 과민성 방광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 또한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방광, 요도, 그리고 그 골반 근육의 상태, 이런 걸 다시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복압성 요실금의 유무를 같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신체 검사 동안에 이 신경 반사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신경계통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같이 해봅니다. 예,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소변 검사와 신체 검사를 하고요. 동시에 신경 반사에 이상이 있는지 또 검사를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검사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배뇨일지 작성을 실제로 해보게 되는데요. 네. 예, 이 배뇨일지는 하루 동안 소변을 본 양과 횟수를 모두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이 배뇨일지는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광의 크기, 배뇨 횟수, 야간뇨의 양 등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직접 적어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못된 배뇨 습관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보다 이제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치료와 진단이 모두 가능한 유용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신경 손상이 의심되거나 약물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이 신경인성 방광의 유무를 체크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외출도 망설이게 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피곤하게도 만들고요. 삶의 질을 꽤나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이 도움이 될까요? 예, 우선 과민성 방광의 1차적인 치료 목표는 이 방광이 정상적인 양의 소변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겠죠. 네. 예, 우선 행동치료로 방광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은 요절박의 증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소변을 가지 않고 참아보는 방법인데요. 네. 이 대개의 경우는 마음을 좀 안정시키다 보면 요의가 없어지는 현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번에 소변 보러 갔을 때 양이 적을 것으로 기대될 때는 특히 소변을 참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그 수분 섭취가 많았거나 양이 좀 많을 것으로 기대될 때는 당연히 화장실에 가셔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골반 근육 운동이 있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요도를 수축시키는 힘을 단련시켜서 요실금 증상을 막아주는 훈련 방법입니다. 네.
예. 그다음 이제 과민성 방광에서 가장 흔히 하는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이 방광이 과민한 상태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약물이고요. 행동요법과 이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되면 보다 나은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은 양의 소변은 되도록 참아보고 케겔 운동도 하고 또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습관을 고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 생활 습관 어떤 부분인가요? 예, 생활 습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글이 없네. 네. 화장실에 이제 미리 가도록 하시고요. 예,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절방뇨와 빈뇨의 증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흔한데요. 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거나 극장 영화 관람을 하실 경우에 장시간 화장실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화장실을 미리 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반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골반 근육이나 방광 주변에 찬 기운을 느끼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좀 화장실에 갑자기 급하게 가고 싶거나 네. 빈뇨의 증상을 주로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가급적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방광 용적을 늘리는 훈련법으로 소변을 모아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네. 과도하게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방광이 무리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때 방광벽에 허혈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술이나 커피, 차 등의 카페인류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자체로 방광의 과민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남성분들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우선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네. 예, 치골 뒤쪽에 방광 아래쪽에서 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정상적인 장기입니다. 네. 이게 중년이 되게 되면 그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이 차츰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커진 전립선은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배뇨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예,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한다고 하셨는데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전립선 비대는 이 전립선 부위 중에서 안쪽 부위가 바깥쪽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때 요도를 직접 압박하게 되고 이 커진 전립선이 방광 아랫부분을 자극하면서 여러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자,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 탓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전화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250-5100번, 250-5200번 여러분이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희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근데 저한테는 별 맞지는 않은 건데, 예. 저는 되게 아프면서 화장실로 그만 물 먹었다 하면은 화장실 밥 먹고 나서 약 먹고 물 먹고 이래 하고 나면은 5분도 안 걸릴 때가 가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갔다가 앉으면 또 가야 되고 갔다 앉으면 또 가야 되고 네. 그 정도로. 그리고 밤에도 한여름 것을 갑니다. 그런 게 너무 아프니까 조금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고 진짜 이 조금 첫째는 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때문에 아프니까.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실 때마다 좀 아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게 참 오래됐겠네. 그 10년쯤 됐는데 몇 년 전에 처음에 이래 아프기 시작하면서 올 때는 치료도 막 하고 좋다 구는 거에 조약이고 뭐 병원이고 다 해봤는데 네. 그게 효과가 없고 약을 뭐 먹어갈수록 항생제 먹어갈수록 더 안 좋아서
그 먹지도 안 하고 뭐 있고 막 이 조약 이런 것도 좀 해먹고 그래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 상담에서 아이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싶어 전화를 드리십니다. 네. 선생님 좀 어떤가요? 어머니 증상이 이 통증이 수반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좋긴 그걸 해주이소 안 들리니. 예. 통증이 수반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소변을 보시고 난 뒤에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변을 보시는 보기 당시에? 전에도 통증이 심하고 몰락해도 통증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 어머니 증상은 제가 볼 때 방광염의 증상에 가까운데요. 지금 근데-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이 됐다는 것으로 볼 때는 예. 이 만성적인 형태의 방광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그 방광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증상이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 방광 자체의 어떤 신경에 의한 문제나 다른 결석에 의한 문제나 이런 2차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혹시 그 병원에서 따로 초음파 검사나 이런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아보신 적은 예, 해봤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까? 별 그리 뭐 큰 차도 없고 뭐 소변도 또 빼가고 뭐 또 여부 였는 그런 검사도 하고 뭐 좀 검사를 여러 가지도 하고 한 입원도 대학병원에서 뭐 한 보름 정도 해보고 해도 별 효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까지 뭐 어떤 치료나 어떤 뭐 약물을 복용하신 건가요? 이 호소 이런 게 뭐 좋다 해서 담아갖고 균을 죽이는 게다 이래갖고 네. 그런 거 먹고 아, 뭐 그리 하다가 여기까지 안 되겠대서 또 병원에 가서 요새 병원 약을 계속 먹고 네. 어제는 또 병원 그 약국에서도 약을 여러 가지를 가서 오늘도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해 내가 혹시 그 이 이야기를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머니 그 실제로 저희 이 과민성 방광이나 아니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성 요도 증후군도 사실은 의심이 좀 되는데요. 여성 요도 증후군이요. 예, 뭐 이번 건 그 저희 주제하고 조금 다른 질환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골반 부위의 통증을 수반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네.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좀 쓰는 약들이 어머니 사실 몇 가지 도움되는 약제가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어머니가 불편한 증상을 100%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도 조금 있습니다. 더 그걸 해주있어. 예, 네. TV 볼륨을 조금 키우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글쎄요. 우선은 만약에 뭐 제가 본다면 네. 소변 검사하고 방광 기능 검사를 우선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소변 검사와 방광 기능 검사를 방광 기능 검사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궁금한 점은 좀 해결되셨나요? 예, 소변 검사를 어제도 해놓고 또 기능 검사를 하라고 예. 방광 그렇죠. 기능 이제 검사. 지금 네. 약물에 저항을 하시는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방광의 기능적 문제가 다른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보니까 균이 있다고 해갖고 아, 네. 그래갖고 그 약을 그리 양생제를 많이 썼는데도 안 나서 예. 계속 쓰는 게 양생제인데 안 나서. 그렇죠. 그럼 다른 검사를 좀 해보셔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따다 네. 보니까 이제 식년가루 약을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그리 또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긴 관계로 저희가 이따 다시 상담 전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한 불편을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앞서 시청자분이 전화의 내용이 또 있었지만 네. 이제 흔히 불편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뇨증인데요. 예, 자다가 여러 번 소변을 보러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잦은 소변이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들로 인해서 이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좀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 상담 전화를 하다가 방금 끊겼던 전화가 다시 연결이 돼서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감사합니다. 지금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제가 50대 한 중반 좀 넘었습니다. 네. 넘었는데, 겨울철만 되면요. 제가 소변이 보고 나면은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예. 다른 진단을 받아보신 건 없으시고요. 현재는 제가 진단받은 건 없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증상이 이제 자주 소변이 보고 싶으면서 실제로 보고 나도 남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자주 소변을 보실 때 소변 양은 어땠습니까? 소변 양이 조금 적다고 보지. 평상시보다 훨씬 좀 적게 나오셨죠? 예, 제가 이제 가족일 때는 예, 조금 많이 보는 편인데 예, 동gen지 때는 제가 적고 예. 또 보고 나면은 또 그 느낌이 또 들고. 그렇죠. 주로 예. 그 생활하시는 곳이 좀 추운 환경에서 계속 업무를 보시는가요? 예, 그렇지. 예. 이거는 글쎄요, 이제 뭐 방광이나 전립선 쪽에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자율신경계의 어떤 문제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추위에 계속 만성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또 자주 가다 보니 소변 양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소변을 저희가 양을 충분히 보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느낌이 좀 늘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이상이라기보다는 아마 추위 노출에 인한 증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 네. 예. 근데 제가 소변을 보고 나면 네. 항상 옷이 조금 젖는 게 있거든요. 예, 저 배뇨 점적 현상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예,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저 소변 양이 좀 많을 때는 그런 증상이 좀 덜 하실 거고요. 예, 소변 양이 적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역시 이제 그 소변 양, 한 번 소변을 볼 때 양과 좀 관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크게 병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청자분들의 배뇨장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가 또 한 통 더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네.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도 볼일을 잘 못 보고요. 네. 나가지를 못합니다, 잘. 그러고 밤에는 잠을 자면 한두 번씩밖에 화장실을 가는 길은 안 하거든요. 작년부터 지금 그런 정세가 조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말씀하신 증상이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의 증상인데요. 예. 소변을 낮에 소변 보는 빈도가 어떤가요? 시간 간격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낮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예. 멀리를 장거리를 가면 1시간 정도의 버스를 내리면 소변이 내려서 견딜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집에 그냥 있을 적에는 막 한 2시간, 막 2시간 반 정도. 예. 이러고 밤에는 2분밖에 화장실을 잘 안 가는데 소변이 누르면은 금방 옷에 젖어요.
아, 예. 급하니까요. 예,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동반돼 있는데요. 예. 어머니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 하시면 예,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한번 찾아서 진찰 한번 받아보세요. 예, 저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는갑다 이렇게 해도 제가 지금 예. 68세입니다. 예, 어머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이 탓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병원에 비뇨가를 간다 하니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예,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니까 용기가 조금 나는 것 같네요. 네, 치료를 하셔야 하니까 조금 부끄러운 게 있으시더라도 비뇨기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전립선 비대의 원인은 1차적으로 나이입니다. 네. 이 발생 빈도를 보시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 아까 방금 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배뇨장애 증상들의 환자들 특징이 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역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도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빈도가 대략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신 편이죠. 10%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그만큼 한 90%는 방치를 해둔다는 얘기인데요. 좀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치료받고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기본적인 검사법으로 문진을 통해서 증상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전립선 암과 감별을 위해서 혈액 검사와 손가락 촉진 검사로 혹시나 암이 만져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 특수 검사로는 요속과 잔뇨량 측정 검사가 있는데요. 요속 검사는 변기처럼 생긴 기구에 직접 소변을 보는 검사법으로 방광의 기능과 요도의 폐쇄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과의 구별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도 시행을 한다고 하던데 이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항문을 통해서 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전립선 크기와 내부의 암종, 결석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초음파 실제 사진인데요.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서 방광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립선이 요도 내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방광 내부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전립선 비대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를 보시면요. 네. 대표적인 약물은 전립선과 요도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서 요도 폐쇄 증상을 완화시키는 알파 차단제와 네. 다음 커진 전립선을 직접 줄여주는 항남성 호르몬제, 그 외에 기타 생약제제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예. 우리가 전화 상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먹는 경우 언제까지 약을 복용해야 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물 치료 기간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혈압, 당뇨약처럼 계속 드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립선 질환은 노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개 나이가 드시면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 또한 이 동반된 방광의 노화성 기능 변화 등으로 인해서 증상이 차츰 심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약물 복용이 어렵거나
약을 드셔도 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대개 수술 치료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약물 복용을 쉽게 중단할 수는 없는 거군요. 예. 예, 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라면 방금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전립선 비대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요도 내시경 수술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네. 요도에 내시경을 넣어서 이 전기 메스로 요도를 압박하는 전립선을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내시경 수술이 개발되면서 크기가 큰 전립선에도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개복 수술 등은 대개는 시행하지 않고요. 크기가 큰 경우 레이저 치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전립선 비대증 생각보다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만 이 뭐 예방하는 방법 같은 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이 비만과 관련이 있고요. 네. 특히나 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생선이나 과일, 야채 등의 이 식품을 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역시 이제 비만 또는 내장 지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피하시는 게 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에 대한 궁금증 상담 전화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배뇨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약을 지금 먹는 지가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가서 검사하고 할 때 초음파하고 네. 피검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소변 노는 검사도 하고 잔뇨 검사 소변 보고 나서 남은 잔뇨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래 거기 그 치수가 너무 높대요. 피검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약을 먹어보니까 먹어도 많이 그 치수가 안 떨어지고 너무 높다 장부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달 정도 그리 먹다가 그래 조금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기랑 그 CT를 가지고 그래 큰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예. 거기서는 검사는 다시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또 다른 그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뭐 한 달 거 묵고 또 가고 한 달 거 묵고 가고 이런데 몇 번을 갔는데 처음 가서는 이제 피검사는 했거든요. 예. 피검사는 했는데 거기서 역시 그 뭐 치수가 높다 이러면서 약을 자꾸 좀 더 먹어보자 해서 몇 달을 먹었는데 조금 떨어지고 많이 안 떨어진다고 이러면서 네. 그러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조직 검사도 한번 뭐 하기가 좀 그렇긴 그런데 한번 했으면 싶다 이래서 조직 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예. 조직 검사를 하니까 뭐 다행히 아직까지 양 같은 거는 발견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을 더 복용을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아버님 혹시 그 수치가 높다는 거 외에 전립선 크기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던가요? 전립선 크기는 예. 그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3배요. 예. 예. 아버님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전립선 암 수치, PSA 수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보는데요. 네. 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예. 이 PSA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비대증이 심한 경우나 전립선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신 분들에서 PSA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지켜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도중에 아마 그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권유하셨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예. 예, 다소 좀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변 보시는데 지금 큰 어려움은 없으신 걸로 봐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꾸준히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버님. 아니 근데 처음에 네. 병원에 갈 때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소변이 조금 보고 싶다 이러면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소변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럴 정도였고 또 자주 또 소변을 받고 예, 예. 소변 주기도 가늘고 이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또 하룻밤에 갑자기 저녁 먹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건 소변 볼락하면은 네. 소변이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예. 예, 화장실에 그렇게 가니까 네. 그 소변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금방 돌아서면 또 소변이 나올 것 같으면서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뭐 결국 나중에는 소변은 안 나오고 피가 뚝뚝 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가 간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약을 계속 오래 먹는 것도 좀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고 근데 거기 뭐 치수가 많이 안 떨어지고 그래 그러다 가니까 약을 계속 먹으라 하는데 네. 수술을 혹시나 하면은 예. 그 뭐 수술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비용도 그렇고 뭐 네. 이런 것도요. 예, 그거는 아버님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병원을 내원하셔야지 예, 예.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서 주의하실 점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변을 과도하게 오래 참거나 또는 뭐 과음을 하시는 경우에 네. 이 방광이 너무 늘어나서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감기약을 좀 함부로 복용하시게 되면 소변을 못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감기약 내에는 소변을 좀 잘 못 보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으실 때는 내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그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과민성 방광과 배뇨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많았는데 자, 해답을 잘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겨울엔 AI에다 독감까지 전염성 질환이 유난히 지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엔 급성 장염,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방 수칙을 그만큼 잘 지키셔야겠죠.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음식은 익혀 드시는 게 좋겠고요. 기침 예절도 잘 지키는 등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